자,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할게요. 시스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팀을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팀 서플라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보일러 시스템은 산업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보일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팀을 만드는 장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제 보일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보일러. 스팀을 만드는 보일러. 그러면 스팀이 제작이 되면 이제 스팀 헤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스팀 헤더. 스팀 헤더 쪽으로 공급이 돼서 각 프로세스 라인으로 이제 공급이 될 건데,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스팀 헤더 쪽으로 먼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팀이 다 이렇게 와서 응축수를 회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응축수. 응축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응축수 탱크가 있습니다. 수 탱크가 이제 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축수 탱크. 그럼 응축수 탱크에 이제 보급 급수 라인으로 이제 불이 들어갈 수 있는 응축수 급수 라인에 한 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응축수에서 보일러로 이제 물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부분들이죠. 응축수, 보일러, 스팀 헤더 요 세 가지밖에 구성이 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축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밸브를 한 개 다는데 보급수 밸브를 한 개 달겠죠. 자동 밸브를 달고 여기에 이제 레벨을 한 개 설치를 할 겁니다. 여기 레벨은 11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프로토타입의 고온용 레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응축수는 일반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수기라는 이제 연수 장치를 거쳐서 들어와야 됩니다. 연수 장치를 거쳐서 이제 좀 연수가 된 물을 응축수에 넣어서 보일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이제 스팀이 공급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7kg의 압력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kg 압력. 자, 7kg 압력이 공급이 되면, 자, 너무 높은 압력으로 이 프로세스 라인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HU, 공족이나 일반 프로세스 라인 같은 경우 필요한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스팀 헤더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AHU 같은 경우에는 한 2kg 정도의 스팀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너무 높은 압력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공조기 코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쓰냐면 가마 밸브를 씁니다. 가마 밸브. 기계식 가마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마 밸브. 기계식으로 7kg를 2kg로 변환을 시켜서 이런 이제 공조기 라인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각 프로세스 라인 쪽에 공급되는 것들은 이런 가마 밸브를 이용해서 필요한 압력으로 낮춰서 이제 보면 5kg면 5kg의 가마 밸브를 사용해서 이제 필요한 프로세스 라인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이제 스팀 헤더에 어떤 게 필요하겠냐면 여기도 우리는 압력 센서를 한 개 박아야겠죠. 감시용으로 PT를 한 개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축수란 게 뭐 어떤 거냐에 대한 부분들 약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조기 내에 스팀을 그러니까 열교환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교환을 시키게 되면 공조기 코일에 어떤 스팀을 공급해서 열교환을 시키게 되면 이 코일을 통해서 바람이 통과해서 이 열교환을 시키게 되면 스팀이 이제 물이 된 그 물과 증기로 이제 혼합된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 혼합된 부분을 이 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응축수를 회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축수를 회수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교환 되면 스팀이 처음에는 공급이 됐지만 열교환이 되버리면 물과 스팀이 이제 혼합된 것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면 그 발생된 이제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을 100도씨 된 물을 트랩을 통해서 응축수만 이제 회수돼서 이 응축수 탱크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HU를 거치어서 이제 열교환된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응축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회수돼서 응축수 탱크로 이제 보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자연구배, 그러니까 어떤 구배라 보시면 약간 기울기로 해서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서 이렇게 회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정 안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오그덴 펌프라고 해서 그런 이제 기계식 증기를 이용한 오그덴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응축수를 회수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 오그덴 펌프나 그리고 이제 AH를 이제 공급하는 트랩 같은 경우에는 요 작동 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파이럴 사코,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하는 이제 스파이럴 사코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요런 이제 운전 방식이나 트랩이 어떤 식으로 운전이 되고 오그덴 펌프가 어떤 식으로 운전돼서 이제 응축수가 회수가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거나 나중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트랩이나 오그덴 펌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일러 시스템의 이제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이제 응축수 탱크의 레벨을 알아야지만 이 밸브를 보급수를 공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레벨 센서를 한 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밸브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게 되겠죠. 뭐 이제 70%에서 뭐 80%에서 정지하거나 뭐 60%에서 이제 밸브를 열어서 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서 밸브 응축수 탱크를 이제 응수 탱크에 물을 이제 일정 수준 할 수 있도록 구성이 하겠죠. 그러면 응축수 탱크 자체에서 이제 보일러 쪽으로 이제 물이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것이 이제 스팀 헤더 쪽으로 공급이 되니까 헤더 쪽에 공급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요 압력은 무조건 이제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요 압력이 너무 이제 높거나 낮으면은 보일러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무조건 이제 감시하도록 구성이 되고요. 그냥 보일러에서는 요즘 이제 보일러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이제 이 통신으로 보통 구성을 해서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더라고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성한데, 이거를 이제 중앙감시반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통신으로 구성을 통신으로 인터페이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모드버스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제 통신으로 이제 각각 인터페이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일러에서는 이제 상태하고 알람, 그리고 원격 기동이라는 접점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드와이어로 연결해도 되고, 통신으로 데이터를 가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도 되고, 보일러가 여러 대 많으면 이 보일러 자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압력 자체도 이제 이 보일러가 읽어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얘네들도 보일러도 자체적으로 압력을 이제 감시해서 보일러와 이제 연관 잡을 수 있는 이런 인터록 시스템도 구성을 하는 경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요게 이제 보일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팀을 사용하는 구간들이 많겠죠. 이제 온수 발생기도 있고, 뭐, 열교환기, 뭐, AHU 등등. 이런 곳에서 다양한 이제 스팀을 사용해서 열교환해서 응축수를 회수를 해서 응수 탱크를 거쳐서 보일러로 다시 공급을 해서 이제 스팀 헤더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감압변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많은 것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뭐 5kg로 한 개 헤더를 이제 저압 헤더를 한 개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5kg든 4kg든 여기에 감압변을 한 개 써서, 여기에 감압 밸브를 한 개 써서 감압 밸브를 한 개 써서 헤더를 한 개 만들어서 프로세스 라인으로 공급하는 형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요게 뭐 감압이 뭐 7에서 4kg가 될 수도 있고, 뭐 7에서 뭐 5kg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 개념은 요게 답니다. 보일러가 있고, 스팀 헤더 있고, 스팀 헤더에 가서 응축수를 회수해서 응축수 탱크를 거쳐서
탱크에서 이제 보급수 밸브를 제어를 하고 연수기를 통해서 이제 이 응축수 탱크에 물을 공급을 한다.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또 요즘은 여기 유랑계도 많이 달립니다. FT 공급 라인 쪽에 FT 유랑계도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요쪽은 이제 이 급수 라인의 그 유랑을 알고 싶어서 이런 곳에서도 FT를 많이 달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보일러에 이제 그 유랑을 알고 싶다고 해서 여기서도 FT를 좀 달아서 이제 유랑계를 또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이제 유랑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질량 유랑계, 그리고 뭐 이제 전자식 유랑계, 터빈 유랑계, 볼텍스 유랑계, 뭐 다양한 유랑계 방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유랑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